안녕하세요. 하트 스마일러 김병준입니다. 사람마다 자신들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들은 되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HR 컨설턴트였어요. 김현장에서 HR 컨설팅 대표도 했었고,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파트너로 있었고, 또 머서 컨설팅, 아더 앤더스 컨설팅 등에서 컨설팅 생활 참 오래 했습니다. 컨설팅 분야 중에서도 HR, 휴먼 리소스, 인사 조직과 관련된 컨설팅을 오랫동안 해왔었죠.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기업이 아프면 컨설턴트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이 합병을 할 때 많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A기업과 B기업,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문화잖아요. 합치게 되면 문화적인 충돌도 있고, 또는 인원이 또 남기도 하고요. 노조가 있지만 노사 갈등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처리하는 것,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의 업무였었죠. 아울러서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고, 좋은 리더를 선발을 해서 기업이 잘 운영되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했던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컨설턴트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잘한다고 생각도 있고, 승진도 되게 빨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컨설턴트로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중간에 한 10년 정도 일하다가 본인 이제 리더로 계시니까, 조직의 이제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과제가 필요한데, 저한테 요구한 게 딱 그거였어요. 이제는 많은 것들, 기술도 발전되어 있고, 이제 자동화되고 기계화되면서 사람은 많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인원은 적고, 구성원들한테 돈은 많이 못 주겠는데, 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저는 컨설턴트니까 당연히 요구할 만한 사항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그런 고객의 요구에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자존감이 그때 많이 상했죠. 사실 저는 종교적으로는 특별한 이렇게 절에 다니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평상시에도 이제 약간 사람의 마음, 그다음에 쉬는 것, 창의성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고, 아마 또 어렸을 때는 이게 내가 왜 사는 건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또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런 게 고등학교 때에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상도선원이라는 곳을 가게 됐고, 상도선원에서 7박 8일짜리 템플스테이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아마 2010년 1월 달이었는데, 수불수님께서 진행하는 가나선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나선님들이 잘 뭔지 몰랐었기 때문에, 템플스테이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내 직장을 그만두고 잠깐 쉴 때여서, 이게 좀 쉬고, 좀, 몸도 다스리고, 좀 편하게 좀 있다 와야 되겠다 하고 나서 이제 7박 8일짜리 프로그램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참여를 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가나선이라는 것은 한국 선불교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선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당시에. 근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저는 시키는 대로 했고, 원래 7박 8일 프로그램인데, 아마 밤에 잠을 안 자고 해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3일 동안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서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웠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3일째 저녁이 됐을 때 뭔가 그 프로그램에서 장치해 놓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4일째에 수불수님 점검 받으면서 합격이라고 될까, 아니면 통과라고 될까,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때 프로그램 참여하고 나서 상당히 되게 강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스타팅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화선을 하게 되면 화두라는 것을 주고, 화두를 타라고 하죠. 화두를 깨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줬던 화두는 손을 까딱까딱 하시면서 입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됐는데, 화두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 아래로, 몸으로 해서 풀으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머리로서는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를 주고, 몸에서 의심을 쌓이게 해서 의심이 커져서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화두를 깨는 어떤 길로 가게끔 시설해 놓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교과서처럼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일째 저녁에 그런 화두가 깨졌다고 해야 되나요? 터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좀 많은 그 신세계를 경험했는데요. 제가 3일 동안 잠을 안 잤기 때문에 그 4일째 화두 점검을 받고 제가 이제 씻으러 집에 잠깐
갔다 오려고. 왜냐면 그때 3일 7박 8일 숙박이었거든요. 잠을 못 잤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잠을 같이 잤기 때문에 이제 씻기가 좀 불편해서 집에 잠깐 갔다 오려고 이제 제가 그때 집을 나왔었는데, 그때 집을 나오면서 이제 택시를 타기 위해서 걸어 내려가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걸어 내려갈 때 그 담벼락에 해가 조금씩 비치고 밑에 이제 풀들이 좀 있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겠지만 그 담벼락, 햇살, 풀들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고 뭔가 말 못하게 저하고 뭔게 연결되어 있고 뭐 하나와 같은 뭐 그런 느낌들, 그리고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뭐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다 뭐랄까 그냥 사랑스럽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뭐 그냥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냥 좋은 느낌이겠구나 하고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갔는데요. 가서 잠을 못 잤으니까 낮잠을 잠깐 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가 조그만 서재가 있었는데 방에서 잠깐 책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읽어봤던 책인데 그 책의 글귀 하나하나가 이제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도 다른 책도 이것저것 꺼내봤더니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 건가? 하면서 되게 놀랐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박 8일 프로그램을 마저 참여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 가나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집중만 하면 몸에서 막 뭔가 기가 돌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그 수보생님 법문을 할 때 한번 딱 뒤로 돌아보고 하드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그 순간에 법문을 하다가 스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잡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해도가 깨지기 직전이었고, 그때 미산 스님은 옆에 와서 제 귀에 대고 화두 놓치지 마세요, 화두 놓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있다 어쨌든 화두가 깨지는 경험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수보 스님께서 이제 놓아라 해가지고 딱 놨는데, 그때 놓았을 때의 기분이 뭔가 이제 물이 확 녹아가지고 몸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 그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건 그건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조금만 집중하게 되면 계속 몸에 기가 돌고 막 그러다 보면 많이 힘든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한 10개월 정도, 뭐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상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할 때였으니까, 미산 스님께서 저를 보더니 요즘 가나선 끝내고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길래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도 꾸준히 뭔가 명상 수행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조금만 집중한 몸에서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미산 스님이 그러면 자유미소 명상 개발해서 하니까 그 참여를 좀 한번 해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유미소 명상이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미산 스님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님께서 개발하신 거죠. 지금은 이제 2015년도에 명칭이 바뀌어서 하트스마일 명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자유미소 명상이었죠. 그때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그때도 2박 3일이지만 이제 저녁 9시인가요? 뭐 끝나고 나면 이제 쉴 수 있는 건데, 그날 저는 뭐 쉬지 않고 혼자 그냥 법당에 남아가지고 혼자 정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첫째 날 저녁에 뭔가 이제 또 다른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가나선 했을 때 경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가나선을 통해서는 지금 보면 저의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깨달음을 경험을 했다면, 하트스마일 명상도 같이 경험을 했는데 가는 길만 달랐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한테는 그때야 비로소 이제 명상 또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의심이 이제 사라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제 신념이 생긴 거죠. 이게 이런 거구나. 마치 답답한 꿈속에서 깨는 느낌?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추구하고 명상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소소하게든 크게든 평생 짊어지고 그다음에 짐을 확 내려놓은 느낌이랄까, 하트스마일 명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해석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두 번째 경험이 제 인생을 거의 바꾸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그게 아마 2011년이니까 가나선 했던 게 2010년이고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있다가 2011년에 하트스마일 명상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거죠. 그게 아마 저한테는 가장 명상을 하게 된 이제 스타트 포인트고 출발점이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삶 전체를 바꿔놨지만, 사실 명상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아마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